자, 다음 문제는 11번인데요. y는 이와 같은 유리 함수에서 여기서 a가 양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하고 원점 O와 또 점 B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4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a의 부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비교적 쉽게 좀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의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저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4,0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4,0에서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a니까 음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뻗어나가겠네요. 그렇죠? 루트 앞은 양수니까 이거랑 y는 x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입히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 이제 교점이 생기고, 그죠? 그 교점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4,0 여기가 b네요. 시작점이 이 b가 이제 4,0이라고 했을 때 요 a, 요 b죠. 요 놈의 넓이, 즉 여기서 색칠하는 요 부분이 되겠어요. 파란색으로, 그지? 요 놈의 넓이가 4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밑변은 4로 고정이고 높이가 중요한데 높이가 얼마가 돼야 넓이가 4가 되겠어요? 그렇죠. 2죠. 이에요. 따라서 저 삼각형의 높이가 2라는 것은 점 A의 뭡니까? 이 높이는 점 A의 뭐야? Y좌표죠. Y좌표가 어떻게 된다? 2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y좌표가 2면은 x좌표는 어떻게 찾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점 A가 뭐야? y는 x와 이거의 교점이니까 이 점 A가 이 위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 A는 결국 x, y가 모두 같은 2,2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우리 요 무리식에 대입을 하면 2는 A의 4 빼기 2의 루트가 되니까 결국은 2a가 4가 되겠죠. 그러므로 a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2번 문제입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택하여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 때 63번째 수의 1의 자릿수를 구하라 라는 거죠. 뭐 5개밖에 없는데 5개를 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전부 다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그냥 전체 경우의 수만 한번 구해볼게요.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0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만자리 숫자부터 보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0 빼고 4개, 그 다음은 이제 0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죠. 자, 이렇게 0 주의하시고, 자, 이런 5자리 숫자를 나열을 했을 때 작은 거부터 봤을 때 63번째 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63번째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자리죠. 그죠?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우선 만의 자리에 오는 수가 1인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잡아봅시다. 이거는 여기 1이 오고 나머지 0, 2, 3, 4는 뒤에 네 자리에 그냥 마음대로 올 수 있으니까 4팩해서 24개가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만자리의 수가 2인 경우의 수도 몇 개가 될까요? 24개죠. 여기까지 일단 48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자리의 숫자가 3인 경우의 수는 24개라서 이제 63개를 넘어서죠. 따라서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가장 앞이 만자리가 3이고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0이죠. 요런 게 몇 개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전체를 다 더해버리면 63개를 넘어서니까 결국은 제일 첫 번째가 3인 경우를 쪼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앞이 즉 만자리가 3이고 천자리가 0인 경우는 남는 3개이니까 3팩해서 6개. 여기 이제 천의 자리가 1인 경우도 6개죠. 이렇게 하면 12개예요.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하면
요까지가 60개예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2,000. 가장 작은 게 얼마야? 32,014가 되겠고요. 이게 61번째 숫자죠. 그 다음은 32,041. 그 다음은 32,104. 요게 바로 63번째의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요놈의 1위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4가 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와 같은 fx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을 기준으로 해서 2차하고 1차로 갈라지죠. 그랬을 때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에다가 4를 넣은 게 2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니까 어떤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역함수의 필요 충분 조건이죠. 1대1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함수가 1에서 이렇게 자, 우선 이거가 이제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필요하다면 1대1 대응인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뭐 가장 사용하기 쉬운 게 역함수에 4를 넣으면 2인데 이건 뭐 바보같이 역함수 안 구하겠죠.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원래 함수에 2를 넣으면 4예요. 근데 2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어때요? 2를 넣겠죠. 따라서 저기다 1을 넣으면 4 빼기 4 플러스 a니까 결론 a가 얼마?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수 fx가 이제 완성이 됐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4고요. 얘는 이제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예요. 자, 이게 이제 x가 1보다 크고 이게 이제 x가 얼마? 1보다 작겠습니다. 여기 두 번 안 들어간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구할 텐데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근데 두 함수가 똑같으니까 순서를 바꿔도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거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즉 역함수에 3을 넣은 것을 우리가 p라 하면 f에 p를 넣은 게 3이 되겠죠. 이 p를 이제 어디에 넣을 거냐 뭐 이런 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둘 다 구해서 검산하는 게 더 빠르기도 해요. 즉 이거를 이 첫 번째 요 부분에다가 넣게 될 경우는 p제곱 빼기 2p 플러스 4고 밑에 넣으면 2분의 1p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주시게 되면 p제곱 빼기 2p 플러스 1이 0이니까 결론적으로 p가 1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보시다시피 1보다 클 때 풀으라고 했는데 이게 1이 들어가니까 이게 답이 되죠. 당연히 한 개가 되면 무조건 한 개는 안 됩니다. 1대1 함수기 때문에 한쪽에서 만족하는 게 나오면 다른 쪽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는 1이에요. 즉 역함수에 3을 넣으면 1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정답은 이제 역함수의 요 부분이 이제 1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q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q는 1이 되는 q를 구해야 돼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q를 대입하면 q제곱 빼기 2q 더하기 4고 밑에는 2분의 1q 더하기 25가 되니까 얘가 1이 될 때나 또는 얘가 둘 중에 하나가 1이 되는데 눈으로 봐도 위에 게 1이 되는 q는 없어요. 따라서 밑에가 1이 된다고 보면 2분의 1q 플러스 2분의 5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q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거는 1보다 작으니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값은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A, B, C, D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또 직선 이거에도 대칭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또 FD가 자, 14번 문제는 이와 같은 유리함수가
요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이며 D를 넣으면 D가 그대로 나올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와 같이 생긴 fx를 조금 더 분석하기 좋은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죠. 그걸로 고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 x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에 여기 a고 그죠? 그럼 남는 게 b 빼기 2a 이렇게 해서 이 x 플러스 2 곱하기 c를 각각에 나누어 한번 줘봤어요.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죠. 따라서 c분의 a 플러스 b 빼기 2a 나누기 cx 플러스 2.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 2a 빼기 b가 0이 되지 말라는지 여기서 알 수 있죠. 이게 0이 돼버리면 이 함수가 이제 상수함수가 되니까 대칭성 같은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표준형을 잡게 되면은 요놈의 뭡니까? 점근선을 한번 잡아볼게요. 요놈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고 y는 얼마입니까? c분의 a죠.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마이너스 2, c분의 a 우리 얘를 뭐라 부른다?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선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y 이퀄 x 마이너스 1에 우리가 요 같은 대칭의 중심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c분의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3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c가 되겠어요. 자, a가 마이너스 3c면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해버리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대칭의 중심은 마이너스 2, a에 마이너스 3c 넣으면 자, 이게 마이너스 3이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또 지나겠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우리 정확하게 1이랑 마 1이 딱 보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 요 식에다가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2 플러스 d니까 d는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다 됐죠? 자, 이제 d가 마이너스 5니까 이거가 어떻게 돼요? fd는 d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가 성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이 fx에 대입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찾은 요 결론을 넣어서 이 fx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fx는 a에 마이너스 3c를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3c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b 플러스 6c 나누기 c의 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3c분의 얼마? b 플러스 6c가 되죠. 그래서 이항하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6c는 b 플러스 6c니까 b가 0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b가 0이니까 6c고 약분하면 이런 식이 되겠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라는 게 f1이니까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3분의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서 2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계산이 있죠. 계산이 있고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점대칭하고 이 선대칭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가 대칭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대입해서 열림만 하시면 풀리긴 합니다.